이게 뭔가요? 네, 롯데자이언츠입니다. 갑자기 왜 야구가? 볼까요? 조국, 한동훈 총선 끝나면 버려질 것.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지 들어보고 오시죠. 그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저희가 그 법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라 판단하고. 네, 지금 조국 대표가 우리가 이 원내 들어가면은 이 사실 한동훈 특검법 우리가 낼 거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결국 여권에서 한동훈 위원장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도 조국 대표가 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지금 보면 네. 한동훈이 부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네. 꼴짭하다. 네.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 한동훈 위원장은 4월 10일까지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서영주 대변인님. 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까지만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망? 일단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최근에 이제 윤한 갈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각을 좀 세우죠. 뭐 총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간에는 이제 여의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정말 살벌한 수준이다. 총선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끝나고 나면은 팽을 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아마 뭐 조국 대표도 여러 군데서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 본인의 어떤 가족들을 수사했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통상 우리가 옛말에 하면 본인 눈에 눈물을 아니 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본인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아마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공정의 의미 같아요. 내가 한 만큼 당신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당신도 틀림없이 그 정점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인데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최근에 조국 대표가 부산 사투리 많이 쓰죠. 네. 이게 너희들 쫄았나? 뭐 고마 치아라. 음. 근데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이언트 얘기를 하면서 막 팬심하니까 언제부터 자이언트 팬이었냐 하면서 각세리마 뭐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정확하게 이 전략 전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축으로 해서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해서 한동훈만 때린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기승전 한동훈.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게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라져버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에는 꽁 잡는 매가 된 조국 대표에게 지금 잡히고 있는 꼴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격들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작심하고 뭐 영화 대사기도 하죠. 나 한 놈만 패. 오로지 한동훈 위원장만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면 악담일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만이야 너 총선 끝나면 너 버려질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 며칠 전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 조국 대표가 이런 말 하는 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아니 누가 자꾸 나 쫓겨날 거라 그러는데 아니다. 나 총선 이후에도 역할할 거다. 근데 이 총선 이후에도 역할을 할 거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냐. 초반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본인은 네.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한 이야기는 4월 10일 이후에 본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꼬일 것 같다 이러한 그랬었죠. 이야기들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가 이기든 지든 간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어떤 뭐 미국에 유학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감을 조금 덜어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그 이후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원팀을 와해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한 하늘 안에 같이 있기 어려운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또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같은 것을 의미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을 발의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 거의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한동훈이 정말로 떠나는 건가? 한동훈에게 책임감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팀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운데서 지금 이간질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나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죠. 총선 이후에도 나 역할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이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팀 승리 헌신한 염종석비 때 다 소진해도 불만 없다. 네. 저희 오늘 키워드 롯데자이언츠였었죠. 롯데자이언츠. 염종석 선수, 네, 롯데자이언츠 선수였었는데 사실 롯데를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만 부상 당한 이후엔 그 기량을 그대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염종석 선수를 빗대서 다 소진해도 불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부산을 왔었을 때 1992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1992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가 92학번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해가 부산의 낭만의 시절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종석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완봉 2건 포함해서 롯데를 92년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고 처음 나왔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 없습니다. 네.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되고 끝나도 불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근데 좀 전에 저희 들은 건 총선 끝나고도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냐 이게? 상충되는 뜻은 아닙니까? 뭐 총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염종석 그 선수가 92년에 롯데 우승할 때 공헌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뭐 큰 공헌을 못했잖아요. 총선 앞두고 제가 되도록 모든 게 다 타버리도록 제가 되도록 하겠다. 그 이후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했는데 네. 사실 총선이 만약에 지게 되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떠나면 되지만 그 결과는 다 국민들이 또 떠안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열심히 한다는 것도 좋지만 무슨 전략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좀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이 좀 아쉬운 점은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좀 관계가 좀 삐끄덕거리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더 해줬으면 아쉽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혼자만 너무 뛰다 보니까 네. 원맨쇼가 돼서 국민들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좀 집단지성을 좀 발휘해서 선거에 좀 임했으면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우리나라 그룹에서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던 그룹이 있습니까 지금? 망했어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건 안 좋아요.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출근도 잘 안 했지만은 경영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키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뛰는 것보다 전략 전술을 지금은 가다듬는 게 더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만류를 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뛰지 마라. 한계효용 체감 법칙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만 좀 살살 해라. 좀 이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들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저 여기서 다 소진돼도 전혀 불만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어디서 한 얘기냐. 부산 가서 한 얘기입니다. 기사 볼까요? 네, 다음 기사. 신공항 사는 사직구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PK 격전지 찾아서 보따리를 푼 한동훈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에 간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모습인 건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소진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아까 말씀처럼 한 사람만 물고 늘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NS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 민심이 흉흉해지니 난데없이 한동훈이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 이게 제가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칵세린만,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산 사투리가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조국 대표가 요즘에 굉장히 사투리를 자주 쓴다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굳이 부산 사투리를 골랐습니까? 비례 신당이기 때문에 사실 전국에서 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자꾸 부산 사투리를 쓰는 이유 뭡니까? 이게 이제 조국 대표가 네. 이거는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좀 제가 분석을 하면 음. 결국에는 이제 진보 범야권 진영에 있어서의 승기를 잡으려면 네. 부산입니다. 역대 선거들을 보면 PK 지역에서 부산 벨트, 낙동강 벨트가 나름대로 낙동강 벨트를 야권에서 흔들었을 때 네. 전체적인 총선판이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 근거지는 지금 보면 호남을 근거지로 합니다. 네. 뭐 민주당 지지층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지층인데 반대로 PK 쪽에 조국 대표가 공을 많이 들여요. 그다음에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나름대로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의 선점들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게 먹혔어요. 그리고 낙동강 벨트가 최근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낙동강 벨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야심차게 쳤던 벨트예요. 근데 이 완전히 느슨해졌다는 것이죠.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니까 이 낙동강 벨트를 무너뜨리면 결국엔 수도권으로 이 민심이 올라와서 범야권의 전체적인 선거판을 흔들 수 있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국혁신당의 지금 돌풍 자체를 네. 호남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양쪽,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양축에서 호남 지역, 부산 지역, PK 지역을 두 개 다 먹고 가서 향후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행보의 발판들을 골고루 마련하겠다라는 전체적인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속 부산 사투리를 쓴다. 너희들 쫄았지? 뭐 칵세린마 막 이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어설프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조국 대표 자꾸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사투리 쓰면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쿡쿡 찌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 특검법 낼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찌르고 있지만 조국 대표도 사실 비판받는 부분이 있죠. 지금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3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3심에서 유죄 판단 확정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국 감옥 가면 푸시업, 스쿼트 열심히 해야죠. 직접 들어보시죠.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네,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나올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조국 대표가 사실 운동을 즐겨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1년 7월에도 그때 이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내가 운동하는 이 뒷모습 SNS에 올렸다가 그다음에 뭔가 이게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삭제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저희 MBN 유튜브 지하세계에 나와서도 내가 원래 운동을 좀 즐겨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오실까요? 외모, 재력, 지능 중에 본인의 가장 강한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 민정수석 할 때도 제가 점심 안 먹고 맨날 운동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을 많이 했고요. 네. 제가 무반동 턱걸이 한 거 아십니까? 배치기 말고 이렇게 올라간 아. 제가 한 5개나 하거든요. 네. 운동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본인이 감옥이란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감옥이라는 데는 뭔가 죄 짓고 들어가서 좀 뭔가 반성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지금 반성보단 약간 재충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나는 탄압받아서 가는 거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죠.
얘기한 대로 대법원에서는 법리심만 하니까 네. 2심까지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해라. 그게 이제 파기환송 의미이고 아니면 2년 실형 생활해야 되죠.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히려 지금 지지층들에게 그게 먹힌 거다. 왜? 아니 그 조국 장관을 감옥 가게 만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니까 한술 더 뜨네?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저렇게 떳떳하게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겠어요. 유권자 입장에서도 속이 상하죠. 아니 명색이 어느 한 당에 지금 대표를 자임하고 있고 네. 그 당에서 비례대표로 후보들을 주르륵 내놨는데 지금 2번이잖아요. 네. 2번에 남자 있는, 중에서는 1번이죠. 예, 남자 중에는 사실상 간판인데 재임 중에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 정말 우리 정치의 정말 코미디 아니에요? 저는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 잠깐만 끄집어 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버티려면 부산에서의 승리만으로는 어렵죠. 총선에서 승리하면 본인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직 대표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임명직 대표로 완장을 어느 날 갑자기 차고 들어와서는 선거에서 지고 나면 일회용밖에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정치의 비정한 현실이거든요. 조국 전 법무장관은 조국 대표는 왜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국이든 한동훈이든 저들이 정치인으로 계속 가려면 결국 이번 총선에서 받는 숫자 네. 그걸로 성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네. 지금 말씀이 조국 대표가 3심에서 확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지지를 받는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저는 조국 대표가 요즘에 이제 워낙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실형 2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네.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도 본인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2년을 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조국 대표가 최근에 자꾸 부산 사투리 쓰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포스트 노무현으로서 본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조국 혁신당의 선거운동 과정도 보면은요. 본격 선거운동 시즌이 시작이 되고서 네.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광주 쪽이 아니에요. 부산에서부터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다음 인물로서 네. 본인이 2년 실형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지금 지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년 이후를 생각한 행보다 소영주 대변인이 이게 짧게.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조국 대표의 지금 정치 행보는 딱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가면을 벗기겠다라는 게 조국 대표의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기준입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본인은 이번 총선에서 역할이 끝나면 말 한 대로 실형 살고 감옥에 있을 것이고요. 네. 대선이나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본인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정치사에서는 희귀하고 좀 진풍경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희귀하고 진 풍경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반어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